자, 큰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단편 소설인데 좀 재밌죠. 일단 여기 위에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고무신짝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도대체 이 고무신이라는 어떤 이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이 소설의 주제겠죠. 근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풍자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뭐 됐고요. 1970년대 70년대 뭡니까? 젊은 셀러리맨, 즉 회사원 부부가 많이 사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제재는 고무신과 큰산입니다. 고무신이 상징하는 의미, 큰산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주제는 이기주의로 가득 찬 소시민의 어떤 생활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특징은 과거와 현재 과거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서 회상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요. 자연물에서 느낀 서술자의 주관적 체험과 인식이 사회적 의미로 확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작품 아닙니다. 자, 이 소설은 고무신짝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절정과 결말인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심리와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뭐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래요. 이건 됐고요. 자, 이제 앞부분의 주걸 가볼까요?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내와 나는 담 위에 놓인 흰 고무신짝을 발견합니다. 고무신짝을 불길하게 여긴 아내는 자, 아내 동그라미 나 몰래 그것을 다른 집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고 나는 큰 산이 구름에 가여 보이지 않던 유년에 비오는 어느 저녁 버려진 직가다비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과거로 회상했다는 얘기지. 그 후로 열흘 후 담 밑에서 다시 그 고무신짝이 발견된다. 웃기죠? 왜 갑자기 우리 집 담 밑에 다시 열흘 후에 고무신짝이 발견됐을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서로 상대방 옆집에 이렇게 던진 거지. 불길하니까. 그래서 왜 불길해요? 사실 이 집, 이 여자가 내가 살고 내 아내가 사는 이 집 뒤쪽에 점집들이 좀 많아. 점집. 그럼 점집이면 그게 무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고무신 아무래도 무당이 신는 것 같다 해서 무당이 구슬할 때 신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럼 아무래도 뭔가 좀 꺼림칙하잖아. 뭐 귀신이 들린 신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밤마다 남의 집에 버리는 건데 갑니다. 아내가 이제 열흘 후에 우리 집에 있는 고무신짝을 보고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고무신짝. 이때 아내의 태도는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면서 얘기하겠죠. 불길하고 깨름칙한 어떤 느낌을 주는 대상. 아내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헐떡거리며 말했다. 맞다. 그 고무신짝이다. 그 고무신짝은 열흘 전에 본 거죠.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점점점. 나는 마치 머릿속에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쩡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단갑니다. 그것이 또 확 열려온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냥 공포를 느꼈다 이거죠. 아내도 까맣게 질린 얼굴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셈이지? 왜요? 열흘 전에 다른 집에 던졌잖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연병 돌듯이.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헐떡거리며 지켜왔다. 그치? 나도 이해가 안 될까? 대체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아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연병, 전염병 돌듯이 이런 얘기죠.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내린 무당 쳐다보듯 을씨년스러워. 뭐 뜻입니까? 약간 좀 뭐 쓸쓸하고 스산하게 그닥 안 좋게 쳐다보았다. 이거죠. 왜 아내에 대한 나의 비판적 태도입니다. 고무신짝을 연병 돌듯이 얘기하니까 돌아다니네 뭔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짝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열흘 전에 아내가 고무신짝을 들고 버렸다고 했지만 나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줄 알았는데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나오겠죠.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것이에요. 그럼 뭐야? 쓰레기통이 아니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단 말이야? 이거지. 그렇죠.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왜 우락부락하다는 뜻이 뭐야? 되게 얼굴이 막 당황하고 막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 약간 얼굴 빨개지잖아. 좀 화가 나고 그런 상태로 말합니다.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저한테 따져묻는 거예요? 그럼 뭐 던지기 어느 집에 던졌어? 몰라요. 그냥 아무 집에 던졌어요. 이거죠. 점점점. 내 입장에서 점점점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자, 이거 뭡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해서 작중 상황에 대한 그치? 서술자인 내가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별표 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이렇게 된 모양은 뭡니까? 얘들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1인칭이잖아. 여기서 나는 남편이야. 그지? 근데 그때 열흘 전에 아내가 고무신 싣고 가서 어딘가에 던졌는데 그걸 내가 모르잖아. 왜? 1인칭이니까. 전지면 알았겠지. 전지, 즉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였으면 다 알았겠지만 나는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이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래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아내가 열흘 전에 했던 행동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묶어볼게요. 새벽에 일찍이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시작이 떨어진 것을 본 어느 집 부부들도,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고무시작은 내 아내가 버렸겠지. 쩡한 느낌의, 쩡한 약간 불길한 느낌에 휘어감기며 간밤에 그 마을을 돌아다니며 간밤에 들리던 굿하는 꽹가리 소리를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고무신을 다른 집에 던졌는데 그 집의 사람들도 뭘 떠올렸을 거다? 간밤에 굿하던 그런 어떤 소리를 떠올렸을 거다. 별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라든가 밤에 이웃집이건 아무집이건 담장 너머로 또 그 고무신을 던졌을 거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그만한 자존심은 썩 좋은 단어 아닙니까? 이웃집 몰래 액을 넘기는 게 그 이기적이고 소심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이건 불길한 고무신이라 생각하잖아. 무당이 신었던, 구슬하면 신었던 고무신이 아닐까. 뭔가 여기에 불길한 기운이 담겼을 것 같다 해서 그런 액을 버리기 위해서 던진 거죠. 그렇게 여기서 액은 이퀄 되게 나쁜 기운인데 고무신을 상징합니다. 나쁜 기운이 스며들며 있을 같은 고무신. 이웃집에서 옮겨지고 또 자기 집을 일단 마음을 놓았겠죠. 또 담장 안에 웬 고밑장 하나가 떨어진 거 본 그 집에서도 또 자기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 또 이웃집으로 던져버렸을 것이다. 되게 이기적이죠. 그 이웃집에서는 또다시 이웃집, 순이네 집, 영이네 집, 영이에서 웅이네 집, 웅이에서 건이네 집, 이런 식으로 모두 건넜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자여서 자존심은 있었을 것이다. 요거 미신에 좌우되는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몰래 던진 거지.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이, 즉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고무신장만 이웃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고무신이 어디까지, 우리 집까지 돌아오게 된 그런 내용을 서술자인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해 준 거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요약적 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 넘어오게 된 내용을 요약적 제시했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그죠? 자기만 액에서 벗어나면 되니까 그 고무신을 어떻게 이웃집에 자꾸 던지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의 웃음도 나왔지만 합리적 웃음은 뭡니까? 합리적으로 웃음은, 여기서 웃음은 순수한 웃음이 아니라 비판적인 웃음이겠죠? 아내는 당장, 나는 웃음이 났지만 아내는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닌가 봐.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즉 두 번째 또다시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시작을 어쩐단 말인가.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없었다 이거야. 나도 합리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던지던가. 대체 전후의 거 어쩌지? 나는 이미 액투성이 때가 엉키어 묻은 듯한 그 고무짝을 만지기 싫어서 투덜거렸다. 어쩌긴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아내는 독이 오른 표정이 되며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내가 처리하다니 어떻게? 아주 멀리 보내야죠. 이따가 밤에. 왜? 산에다 가져다 버리게? 뭐하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 계속 이웃집으로 던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산에다 묻으면 나에서 끊기는 거죠. 우리 집에서. 그럼 뭐야? 되게 뭔가 패배의식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의 액을 떠넘기는 이웃 사이에서 액을 넘겨받을 수는 없다는 아내의 생각입니다. 경쟁 심리죠.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다 하면서 아내는 다시 발끈하며 말합니다. 밤에 저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래요. 하다못해 동빙고동, 즉 다른 동네야.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집에 던지겠다 이거지. 내가 아라라라라. 자,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인 시뻘개진 아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난 어이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자를게요. 여기까지 고무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고무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게 열흘 전에 다른 집에 버렸는데 왜 열흘 후에 다시 우리 집에 왔는지에 대해서 나의 생각, 해석이 들어갔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나는 열흘 전에 아내가 다른 집으로 버렸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직가다비 짝과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교교한 산천을 떠올렸다. 산천은 뭡니까? 산천 우리 마을을 떠올렸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뭐가 되니? 여기서부터 우리가 과거 회상이 되는 거죠. 과거 회상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직가다비도 그냥 신발로 해석하면 됩니다. 직가다비도 그냥 신발로 해석하면 되는데 뭐 약간 신발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죠. 이제부터 과거 회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때 큰 산 되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구름에 가려진 모습을 떠올렸다. 큰 산이 안 보여서 그래. 모두가 여기서 말한 큰 산 뭡니까? 공동체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우리 사람 사이의 힘입니다. 오케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힘.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끼리 그치? 서로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그런 원리, 힘 이런 겁니다. 이런 인간 사이 어떤 도덕 규칙 이런 힘입니다. 근데 이게 가려서 그래. 내가 나지막하게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자. 여기까지가 떠올렸다가 여기까지 과거죠. 과거 회상이 짧네요. 그죠? 아내도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무당 쳐다봅니다. 당신 뭔 소리예요? 큰 산이 왜 큰 산이? 점점점. 그 큰 산은 청색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뚜렷하고 웅장하게 서 있었다. 아침 저녁 혹은 사계절에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달랐겠죠? 의인법. 왜 달라요? 봄에는 어떻습니까? 초록색, 가을에는 단풍색 이렇게 사계절 내내 색깔이 달랐다 이런 얘기죠. 근원은 일관되었다. 자, 뭡니까? 큰 산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큰 산의 근본은 항상 똑같았다 이거야. 해 뜨기 전 새벽에는 청청한 빛으로 싱싱하고 햇볕이 쬐면 산 너머부터 백금색으로 빛나고 햇볕 속의 한낮에는 멀리 물러앉은 청빛이고요. 해질녘 저녁에는 골짜기 하나하나가 손에 잡히듯이 거먹게 윤곽을 드러내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 가고요. 봄에는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시간,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따른 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 뭡니까? 봄에는 봉우리부터 어떻게 여드러워지고요. 뭐가 막 초록색이 막 가득해지고 이런 뜻이겠죠? 겨울이면 흰색으로 험준해지고요. 가을이면 침착하게 물러앉고 열이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계절에 대한 그지? 사계절에 따른 큰 산의 모습이고요. 그 큰 산 쪽으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큰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여기까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큰 산의 모습인데 이런 겉모습 표정은 다르지만 큰 산의 근원은 뿌리 깊게 일관됐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큰 산은 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넉넉함으로 자리 잡았다. 그 큰 산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뿌리 깊게 있다는 게 우리에게 늘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산은 어떤 역할입니까? 삶의 근원이자 삶의 베이스였다. 이런 얘기죠. 그 큰 산이 지금 어떻다?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다. 그래서 어때?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었다 이거지. 왜? 아까 큰 산 뭐라고 했죠? 삶의 근원이자 사람 사이의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거니까. 자, 그날 밤 아내는 악착같이 해볼 기세로 시뻘건 얼굴로 그 고무짝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어디로 나갔다가 9시가 돼서야 웃으며 돌아왔다. 아내 또 뭐 한 겁니까? 다른 집 버린 거죠? 과연 나갈 때 그 짜증나는 표정은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 놓은 듯이 한결 개운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물었고 아내도 구태여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안 한 거 보니까 내가 묵인하게 됩니다. 나도 아내를 비판하진 않아요. 결국 나도 이기적인 소시민의 하나구나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서로 존중해 주지 않았다. 뭐를? 상대가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아내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고무장을 누군가의 집으로 버리고 와서 개운해하죠. 나는 아무 소리 묻지 않고 묵인했다.
고무시작을 다른 집의 담장 너머로 버리고 온 아내 행동과 이를 묵인하는 나의 반응은 결국 이웃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기적인 소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돌아서요. 고무신짝과 큰 산의 의미입니다. 고무신짝 뭡니까? 부부에게 불길하고 깨름칙한 공포를 유발한 소재죠. 즉 소시민의 이기심을 드러내게 만드는 소재가 되고요. 큰 산은 뭡니까? 청빛으로 근원이 뿌리 깊게 있는 산민입니다. 공동체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근원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주는 큰 산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1번 학습활동. 이 작품에서 고무시작이 마을에 떠도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와 아내의 심리와 행동을 바탕으로 얘기해보세요.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 집 담에 놓였던 거를 발견했을 때 나와 아내는 불길하고 깨름칙했죠. 아내는 거기에 액이 들어있다 생각하며 그날 밤에 다른 집에 던져버렸죠. 그럼 이제 이웃집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불안함 느끼고 계속 옆집으로 던져서 우리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큰 산이 어떤 존재인가? 큰 산이 안 보여서 그래. 모두가 이런 얘기죠. 아래 봅니다. 큰 산의 의미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있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주는 존재다. 나에게 큰 산은 공동체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근원적인 힘이다. 뭐 이런 얘기 요게 되겠네요. 어려운 소설 아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